안녕하세요. 돈박사입니다. 벌써 방송을 쉰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누군가는 기다렸을 방송을 한 달 동안 공지 없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시황을 중점으로 방송을 해 나갔었는데요. 하락장이 지속되는 만큼 이제는 시황보다는 섹터 중심의 설명과 펀더멘탈 및 기업 중심의 설명을 주 안점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시황을 계속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섹터 중심의 시작을 하는 만큼 우리 한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 그리고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를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틀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업황이 어떤지 먼저 보고 종목을 이제 세세하게 보는데 우선 종목부터 보고 업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우선 가져온 게 하나금투 김경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9월 15일경에 작성한 거니까 한 달밖에 되진 않았어요. 아마 삼성전자로 애널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많이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지 형식에 맞게 조금 간략하게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리포트를 분간해 보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주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리포트가 좋은 것인가 하며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주제는 이제 보시면 골디락스 느낌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 경제 용어로 많이 쓰이는 이 표현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말인데요. 과도하지도 않게 성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여기서 쓰인 것 같습니다. 리포트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5.7조 원은 골디락스 같은 느낌을 준다. 코로나 발발 이후 최근 4개 분기 동안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했고 반도체 생산 라인 초기 가동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이제 IT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반도체라고 했는데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은 원달러 환율 약세로 원화 환산 실적이 양호해진 효과, 마이너스 요인은 동아시아 셧다운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스마트폰 출하 부진입니다. 지금은 좀 달러가 좀 강세긴 하는데요.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7천만 대 내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프라이스, 퀀터티, 코스트 중에 코스트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공정 수율 개선 및 디램 15나노미터 및 낸드 플래시 원가 절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솔직히 전문 분야의 이제 종사자가 아니면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파악하기 좀 어렵죠. 우선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의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실제적으로도 어떻게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제 김경민 애널리스트의 투자 리포트인데요. 한번 보시면 2021년 8월 반도체 수출이 1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올해 최대치라고 하네요.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다고 하고 보시면 반도체 수출 호조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신규 CPU 출시, 주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에서 서버 증설이 맞물리고 용량 디램 메모리 반도체 주문 확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억 이처럼 반도체 수출 및 신규 유망 품목별 수출이 견조한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제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은 디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에 다운 사이클을 겪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주가에 이렇게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피크아웃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최정점에 찍고 내려온다는 말인데, 견조한 모습이 이어진다면 한국 반도체 업종 혹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 사이에 사이클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견고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우상향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뭐 보면 마지막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230조를 들여 3개년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리포트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미래에셋 김영건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이 중에서 세 문장이 딱 눈에 띄는데요. 직전 3개년 투자 사이클 대비 유의미한 성장폭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는 파운드리, 낸드, 디스플레이 분야로 판단. 반도체 소부장 서플라이 체인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파운드리 설비 투자 및 후공정 관련 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2-23년간 22에서 23년에 평택 P3 완공 이후 장비 반입, 인프라 구축 및 장비 반입 등 이슈에 대한 직접적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파운드리 설비 및 후공정 관련주와 인프라 구축 관련 장비가 이제 이쪽 관련주 반도체 설비 장비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반도체 업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차트 한번 보시면 1월 11일 역사적 신고가인 96,800원을 찍고 이제 하염없이 하향 행보하고 있죠. 정확히 9개월이 지나서 71,500원인데요. 차트상으로는 큰 이슈가 없는 한 상승이 아직은 어려워 보이는데, 모든 리포트에서는 아직 목표가 하향을 했지만도 1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51%대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한국에서 점차 약세라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정부의 대기업 군기잡기 등 말 많은 사례가 계속 보여주면서 시총 1위 대표 수장의 구치소에서 막 시간을 보내는 등 이런 상황이 외인들이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면 틀림없습니다. 외인들은 국내에 있는 자료보다 더 우리가 보는 시선보다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를 어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포에 매수해라. 하지만 스마트하게. 매수는 횡보 반등 때, 매도는 상승 시에. 저는 이제 우선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6만원 후반대에서 사서 목표가 8만원 후반으로 삼성전자를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큰 기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공부할 내용이 많이 필요했고, 이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약 정리를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기업 분석의 틀은 잡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부할 때 세세하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기업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섹터별로 종목도 여러 개로 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